피플위드 CJB 연두옥입니다. 수옥폭포, 산막이 옛길, 또 문광저수지 등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 바로 괴산인데요. 올해 괴산은 여기천리를 신년화도로 삼고 민선 8기 괴산호 항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피플위드 CJB에서는 송인원 괴산군수 모시고 2023년 괴산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피플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CJ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3년 개면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풍요와 번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지난해 취임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첫 해였던 만큼 이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2022년 한 해를 보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작년 선거 끝나고 이제 7월 일자로다가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솔직히 해서 이제 민선 8기 원년은 이제 금년도부터 하라지만은 지난 7개월 동안은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이제 기간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가 정말로 다 중앙이나 도나 열심히 떼가지고 7,85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 1인당 저희들이 나눠 보니까 네. 2,100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네. 2,100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 도민 시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괴산군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거는 이제 군민의 행복도 지수도 높아지겠지만 이제 국민의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겠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뭐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했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만 명 목표에 그래도 다행히도 75만 명을 그래도 목표를 채워서 무난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끝났고, 또 이어서 또 고추 축제까지 해서 판매량도 대폭 늘렸고 아주 성공적인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10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는 축제대로다가 뭐 성공적으로 개최 끝났지만 네. 예산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또 다른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도 고물가, 뭐 고유가에다가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5%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작년보다 정부 예산을 17%를 증가시킨 2,569억을 확보를 했고, 네.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해서 19%를 증가시킨 3,27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3억 원 부족한 900억이더라고요. 확보를 한 게. 네. 그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다 어디에다가 써서 어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쵸. 국민의 행복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까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다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하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성과들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군정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산 확보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가 괴산군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1월 30일 날 전국의 87개 자치단체 대표들을 이제 괴산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87개 자치단체 이제 인구 소멸 지역 대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위원장이 됐고, 3월 달에 이제 세종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창립청을 합니다. 창립청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이 될 건데, 초대 회장으로서 이제 역할은 왜 제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냐면은
초대장이 되면 장관님이나 가서 대통령을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산 확보가 좀 쉽고 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밤낮을 고생했고 뭐 네. 87개 단체 전화를 다 하고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해칙도 만들어서 일단은 저 접대 해칙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장도 취임을 했고 제일 큰 성과는 예산도 제일 큰 성과지만은 네. 그게 좀 큰 성과라고 보고요. 또 이제 우리 계산이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이제 4만도 안 되는 군이지만은 이제 네. 지속 가능한 이제 지역 발전 실현하는데도 또 역점을 둬야 되었고 또 특히나 이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계산은 농업, 농촌을 살리고 그다음에는 관광, 그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거 시골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요. 그쵸. 인건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농사를 져봐야 소득이 안 일손이 돼요. 또 부족한 거고요. 예, 소득이 네네.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작년도 10월 30일 날 필리핀을 가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아,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네. 부식비도 좀 지원해주면서 인건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전임 배치할 때 남자가 평균 15만 원씩 갔어요. 하루 일당이. 네네. 또 담배 따는 데는 한 16만 원씩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농민 소득 올리려면 인건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우리 도내 최초로다가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인데 이제 그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이제 확보를 해서 운영센터를 이제 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제 산업단지 내에다가 이제 외국인들 기숙사를 지어서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인건비가 확 낮춰질 것이며 또 시중에 있는 인력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인건비가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 큰 성과라면 이제 그게 성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만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게 이제 또 농민들이 농작업 대행을 시켜주겠다.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3,000평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보고 영세농가로 봐서 네. 군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자담을 50%를 해서 1인당 예를 들면 한 60만 원 정도 그러면 농사 져서 좀 소득이 향상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도를 군에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12개면인데 이제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2개를 짓습니다만 매년 25년까지 해서 다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인건비 절약하고 농작업 대행하고 임대사업소 했을 때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계산군의 65세 이상이 37.7%가 됩니다. 네네. 초고령 사회가 접어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가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성과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도로교통망 같은 건 어차피 뭐 예산 세고 사는 거지만은 역대 저 군수님들이 그 계산 시계탑 앞에 그 회전 로타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가 이제 6차선입니다. 네. 6차선인데 회전 로타리를 하려면 6차선은 좀 원을 좀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크게 그리다 보면 양쪽을 집을 부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네네. 면적이 더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4차선으로 손을 그어가지고 가서 이제 회전 로타리도 국토부에 가서 80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문강에 호구원이 있는데 네. 호구원이 있습니다만 아주 거기 문강 다리서부터 호원 입구까지가 병목 형성이 생겨가지고 구정때라든가 추석 때가 되면 뭐 1km, 2km씩만 밀려요 차가.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토부 가서 그래도 12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고 그러면 병목 형산도 없어지고 계산에 이제 회전 로타리를 확보했다고 그러지만은 단순한 회전 로타리가 아니고 네. 거기다 이제 우리 계산에 랜드마크를 하나 좀 세우려고 그래요. 아, 그 교차로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다가 계산을 들어오면은 계산이구나. 아, 맞아요. 네, 그거를 랜드마크를 좀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에 좀 유명한 데는 배치마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혼자 차 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좀 보고를 했는데 네. 그래서 하여간 충북에서나 대목에서 정말 멋있는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려고 그럽니다. 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계산고등학교 학생이 한 17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소식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바로 추경을 해서 1인당 장학금을 100만 원씩을 줬어요. 학생들 모두에게. 모두에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성적 잘하는 아이들, 좋은 아이들은 뭐 장학금을 타지만은 조금 약간 부족한 아이들은 또 격려 차원에서 주고 왜 100만 원씩을 줬느냐면은 1학년 때 100만 원, 2학년 때 100만 원, 3학년 때 100만 원, 300만 원이면 지금 뭐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시험 봐서 못 가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교가 네. 지금 부족하니까. 네, 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주면은 1학기 등록금은 되겠지 않느냐. 아,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저축을 했다. 대학을 갔을 때 부모님한테 빌리지 말고 학생 본인들이 가서 1학기 등록금은 내라.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특강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제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교육특구로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네. 금년서부터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1학년들이 가면 고등학교까지 계산서 나오면 450만 원의 돈을 저축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또 1학기 등록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서 작년에 이제 그 인구 소멸 예산도 2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든지 정주 기반을 여건을 만들어서 오게끔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난 7개월은 뭐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저를 당선을 시켜줬는데 네. 저한테 대한 기대도 크고 그렇죠. 네. 또 욕만도 많지만 또 저도 또 부담도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깨가 무거우시죠. 어깨가 네. 지금 뭐 어깨 뭐 짝이 없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선거 끝나고 주민들한테 전화 한 번 못하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나 도나 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도 그만한 좋은 성과가 있어 천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도 그걸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또. 뭐 네, 네. 군정을 잘 이끌기 위함이니까 아무래도 네. 다 응원과 또 지지를 네.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년 화두를 여기천리라는 걸로 이제 정하셨습니다. 네. 여기천리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계산군의 하드를 저 여기 천리라고 이제 그 담고 있는데 이 네.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 계산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길어서 천리를 달려가자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모해서 투표한 결과가 이제 여기 천리로 놓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라든가 뭐 경제 침체 등 뭐 사회가 뭐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자와 이제 국민들 간의 의지를 모아서 함께 열어가자. 그래서 2023년도 군정 계산군 실현의 군정에 그걸 목표를 찍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천리라는 네. 이제 이 말로 또 2023년을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023년 이 괴산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들, 각 분야들마다 또 준비된 정책들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첫째는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산군이 농업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산다. 그렇죠, 네. 농업 소득이 올라야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금년에 이제 대폭 확대를 합니다. 네, 네. 금년에 18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외국인도 도입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항상 일손이 또 부족하잖아요. 네, 또, 네. 일손도 부족하고 임금이 너무 비싸서요. 인건비도 비싸고 또, 인건비를 네. 떨어뜨리지 않고는 안 되고 아까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농작업 대행 네. 또 임대 사업소도 이제 오면별로 딱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임대 사업소가 취지는 네. 농민들한테 당신들 농민들 기계 사지 말고 비싼 농기 사지 말고 군에서 임대 사업소를 할 테니까 여기서 빌려다 써라. 아, 네. 일일이 또 다 작업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실 테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제 성질이 급하고 또 남 하는 거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네. 사다 보면 트랙터 뭐 1억 5천짜리 비싸잖아요. 사다가 네. 그거 다 융자 받아서 사다가 다시 바꾸려면 다시 또 빚을 내야 돼요. 아, 그런데 그게 그동안 이제 또 감가상각도 있고. 감가상각은 말할 것도 없거지만 기계도 또, 예. 다시 살려면 또 다시 융자를 받아서 사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임대사업소를 진짜로 다 지역 실정에 맞게 네, 농계를 맞아요. 그걸 예. 들이놓으면은 농민들이 빚을 안 집니다.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켜서 스포츠.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이제 50개 클럽의 전국
아이들 유소년 네. 축구를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50개 클럽 오면 자그마치 몇 명이 오느냐면 한 2,000명이 옵니다. 와, 네. 2,000명이 와서 계산서 먹고 자고 그러는데 그 토너먼트 같으면 끝나면 바로 가는데 네, 네. 이거는 리그전이에요. 그럼 보름간은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유소년 축구는 이제 또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시고 가족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네. 지역 경제가 많이 살고 또 내년도에 이제 봄에 제가 이제 전국 고등학교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만은 스포츠 인프라를 좀 많이 깔아서 어떻게든지 계산에 좀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뭐 지역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와야 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나라하게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계산에 이제 사람 많이 오고 기농기촌이 오려면은 정조건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사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에도 일본 가바 마을이라는 유명한 마을을 이제 가서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만 네, 네. 거기는 제가 놀란 게 가보니까 1970년대에 아마 인구 감소가 거긴 약간 나왔대요 대책을. 아, 거기는. 1970년도에. 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아마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그때인데 거기는 아마 거꾸로 가고 있던 거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접목시키는 아직 캡이 좀 많고 솔직히 해서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런 그 정원 프라자를 19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그 촌을 면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3,600명 인구의 의원이 10명이더라고요. 거기도 촌장도 선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촌장. 이제 네. 촌장님한테 그럼 뭐 이거를 장목반이나 법인이나 해서 운영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문 경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전문 경영을 뒀더라고요. 연봉을 1억 5천 줍니다. 네. 연봉을 1억 5천 주는데 그래도 거기 성공한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일본을 그 소주 만드는 걸 그 뭐라 사케라 그러잖아요. 네, 왜? 네. 정종.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그분이 일본의 1,800개 그 정종 회사에 50대 안에 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통망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다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연 매출이 그 불악에서 하는 게 얼마냐면 220억이에요. 와, 220억. 220. 그래서 이제 네. 불악을 제가 이제 다 댕겨봤는데 그 정원 프라자 19개인데 거기 가보니까 치즈 맹기는데 수제 맥주 뭐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니까 관광객이 네네. 그게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둘레에다가 브루베리를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관광객은 가져갈 수는 있어도 먹는 건 한 정씩 먹을 수가 있고 아, 거기에서는 네, 네. 거기 와서 이제 드라이브 삼아 놀러도 오고 아이들 체험도 오고 와서 보다니까 먹고 그냥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선물 사가야 되고 밥 먹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1년에 222억이라는 숫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계산 같은 데는 기농 기촌도 병행을 하지만은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계산이 살지. 그렇죠. 또 활기도 생기고요. 네. 네. 아까도 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기 낳는 숫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솔직히 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들이 이제 방향을 바꾼 게 교육하고 집을 보금자리를 주택을 져서 특히 1순위는 신혼부부. 2순위는 이제 뭐 아기 하나 딸린 사람. 네,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 위주로다가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래도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가지고 한 340명이 늘었어요, 우리가. 계산분이.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좀 많이 하는데 아마 올해도 뭐 좀 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문의는 많이 옵니다만은 네. 지금 집이 없어요, 우리 계산도.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 미니 복합타운에 이제 올해 금년도에 처음 이제 350세대 행복마을을 착공을 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계산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밑에다 이제 군에서 한 400동의 이제 아파트를 집니다. 그러면 주택난은 해소가 되는데 특히나 이 청주하고 계산하고 봤을 때 청주는 지금 집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미분양되는 게. 네, 네. 우리 계산은 의외로 다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도 돈 많은 분들은 다 뭐 대도시 아파트 하나씩은 다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도시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니까 또 들어온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 땅값도 비싸요. 그래서 이제 지들이 읍면별로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임대를 좀 주고 그래봐야 네.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임대료 받고
그러다 보면 좀 인구가 좀 되지 않겠나, 늘지 네. 않겠나 이제 보고 뭐 또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는 그건 무한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건 네,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계산을 좀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군정 운영 방향들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이 또 이제 청정 유기농 실현인데요. 이 청정 유기농업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계 계산 유기농 엑스포를 했는데 이제 2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2번을 했는데 엑스포 끝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불정에다가 이제 노지 스마트를 하나 했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칠성에다가 한 250을 들여서 K 노지 스마트 시범 단지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그 유기농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 시범 단지로 와서 견학도 좀 시켜주고, 네. 계산해서 이제 계산하면 유기농, 유기농하면 계산.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그 일본 가바 갔다 온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가바 브랜드 찍힌 게 쌀 60kg가 24만 원에 팔립니다. 와.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쌀 이걸 어떻게 찍는 거냐고 좀 물어봤더니 별 수 없이 친환경 농사인데 네. 그 가바의 브랜드 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쌀을 하면 뭐 20kg, 10kg, 뭐 40kg 이렇게 팔잖아요. 네, 네. 거긴 다 소포장입니다. 선물도 가니까 200g, 300g씩 주고 거의 5kg 그 이하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그거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추 축제도 마찬가지고 고추 축제 때도 그 비료포대에 하나 들어오면 그 10건 들어가는데 18만 원, 17만 원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좀 소포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가루를 해서 또 소포장해서 팔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요즘에 또 소비 트렌드가 또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대에서 말씀드리니 첫째는 인건비를 낮춰야 되고 농작업 대행을 시켜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을 좀 드리고 그래야지 이게 소득이 향상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누구나 다 와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보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보조금도 타는 사람만 타고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덜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누구나 다 이제 피부에 닿게끔 이 정도만 해도 농사만지도 먹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농촌 지금 이제 대농들은 네. 그 자식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렇군요. 대농들은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 가서 인건비 받아봐야 연봉 그쵸. 뭐 8천만 원, 7천 받잖아요. 그것도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네. 농사 와서 지면 억 단위가 넘으니까 지금 대농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같이 도와서 또 일도 배우고. 예, 네. 이 농업도 경영이고 우리 군 행정도 그쵸. 경영이고 기업도 경영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군청도 예를 들어서 예산 없으면 부도나는 거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저 배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져야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옛날 뭐 관행농업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친환경이라든가 경관농업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가야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 경관농업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저 덴마크 같은 데는 이 경관농업이 지금 많아요. 이게 네. 이제 우리도 경관농업이 있는데 저 뚝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뭐 이제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라든가 남들이 지금 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농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선 경관농업 없이 그냥 관행농업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떨어져서 안 되고 친환경도 이제 저들이 이제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산하면 유기농, 유기농하면 계산 그런 브랜드가 아직 머리에 박히게끔 해서 그쵸. 전국적으로 다 유통망도 하고 저들이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좀 많이 알릴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계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뷰티라든가 그런 기업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네. 사실상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주나 수도권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이면 다 퇴근하고 그러면 저녁에 썰렁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푸드테크 단지를 좀 한 15만 평에서 20만 평을 만들어서 농특산물 가공 공장을 유치를 해서 네. 농민하고 회사하고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파는 건 가공한 회사에서 하고
또 약간 부족한 건 그것 좀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다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망이 됐을 때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푸드테크 단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정말 뭐 이 유기농 산업 또 이 괴산군의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이제 지난해에 그 김장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제 김장 축제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이 괴산하면 또 절임 배추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 절임 배추랑 또 김치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도 생각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제 김치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고 사실상은 이제 고추 축제를 하고 네. 유기농 엑스포를 해서 사실상은 그 김장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안 되고선 이제 사실은 이제 비대면을 했는데 네네. 우리 계산에서 이제 생산되는 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게 이게 절임 배추인데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네. 1년에 이제 계산해서 이제 조수익이 한 매출이 한 410억 정도 됩니다. 이게 큽니다. 네. 이제 큰데 그래도 고추 축제, 이제 김장 축제는 못했지만 비대면을 온라인으로 해서 그 전에 판매량은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괴산에서 예. 사가시니까 또. 네네. 그리고 이제 절임 배추가 이제 지금 보니까 해남하고 우리 계산하고 거의 뭐 라이벌식인데요. 네. 해남하고 이제 계산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 해남은 이제 저 아랫역에 있으니까 기후가 거기는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배추가 이제 좀 물르고 우리 이제 계산은 이제 고냉지 배추니까 좀 야물고 그래서 고소한 맛은 더 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김장 그 박스당 가격 갖고선 막 옥신각신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사 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싼 데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100원이라도 싼 곳을 예. 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남 계산을 사 먹다 보니까 맛은 좋은데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남으로 갔어요. 그 해남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이제 맛의 차이를 또 느끼시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절임 배추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290억을 들여서 이제 김치 원료 공급 단지를 이제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김치 원료 공급 단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네. 거기에 이제 김치와 관련된 부수적인 김치, 고추, 뭐 거기에 수반되는 걸 다 저장을 해놨다. 그러니까 김장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예.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다 이제 수집을 해놨다가 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절임 배추 때는 그 시기만 놓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리 예약도 받으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김치 원료 공급 단지는 우리가 이제 저온 저장 창고를 크게 져서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부가가치가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할 건데 네. 그게 자그마치 이제 290억인데 조금 더 만일에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가지고 또 활성성이고 이제 또 앞으로는 이제 또 절임 배추도 절임 배추지만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금년도에 제가 이제 몇 군데 농민들한테 다녀보니까 체험 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체험 행사. 김장 네. 체험 행사를 하는데 먼저 번에 이제 제가 한번 갔는데 한 농가는 울산서 오고 부산서 오는데 소풍 삼아 야외 삼아 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농가들은 그래도 시골 인심이 좋으니까 오면 또 밥도 주고 뭐 삼겹살도 주고 그러니까 와서 김장을 많이 담고 가더라고요. 그게 자그마치 그 비싼 게 아니에요.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김장 체험하는 게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걸 좀 확대를 해서 보급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김치를 우리가 이제 뭐 공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체험 행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또 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입맛대로 다 이제 그렇죠. 뭐 매우게 또 덜 맵게 그렇게 해서 이제 김장을 담고 가는데 그게 앞으로는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하여간 대한민국의 최고의 절임 배추와 김장을 맺면서 김장하면 계산, 절임 배추하면 계산. 아마 지금은 뭐 계산 절임 배추는 유망세를 탔으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더 지들이 김장을 놓치지 않고 더 그런 분들을 도와줘서 정말로다가
농가 소득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네. 자,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괴산군의 모습이 또 그려집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여는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괴산군에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들이 네, 갖춰져 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들을 좀 활용한 정주영 관광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실까요? 예, 이제 사회자님이 물으시니까 답하는데 네. 우리 계산군에요. 임야가 76%입니다. 임야가 76%인데 제가 가서 이제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보니까 네. 군유림이 3.7%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 그러면 이제 개인 뭐 소유라는 말씀이신 개인 거죠? 소유고 이제 국공유지가 좀 많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추경에 50억을 확보를 해서 임야를 사자. 근데 사실은 이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들은 네. 땅 같은 거 안 삽니다. 다리나 주고 포장해주고 뭐 해주고 가시적인 거 나타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50억서 100억씩을 들여서 매년 저 임야를 사드릴 겁니다. 우리 계산에 군유림이 있어야지 도유지든지 국유든지 교환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네네.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못해서 이제 사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개강의 그 100만 평 규모의 이제 계산 휴양 관광 레저 타운이라고 이제 지금은 정원하고 골프장하고 리조트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런 식이고 그 개강이 이제 한강 수계에서 상류 지역인데 항상 거기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봄만 놓으면은 거기다 배를 좀 띄울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모노레일 놓으면 산막이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계산 휴양 관광 레저 타운을 이제 조성하는데 자그마치 민자가를 한 5천억을 유치할 날입니다. 민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셨는데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네. 하다가 중간에서 만일에 포기를 하면 흉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네. 예,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정밀 진단을 해서 정확히 재정 여건 같은 걸 다 분석을 그쵸.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산을 이용해서 뭐 농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산을 마구 재배로 해서내는 게 아니고 그럼 안 되죠. 야, 네.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지고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게 산림 정원이지 지금 한번 산림을 갖다가 깎아내고 훼손시키면 복구를 못 합니다. 솔직히 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산을 이용했는데 그 관광 레저 휴양타운 그 정원 조성하는 데만 해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500명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제 골프장에 들어오면 우리 계산군에 다행히도 골프장이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왜 골프장에 들어오냐면 골프장 옆으로 또 식당도 많이 생길 뿐더러 그쵸, 네. 옛날에는 골프장 안에 왜 농약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농약을 해서 골프장 안에 가면 다 연못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죠. 또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고. 농특산물도 팔아먹고 네. 인근 오고 또 골프 치는 그 분들이 또 재력도 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거 좀 팔아먹고 그래서 골프장도 유치를 하고 그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산막이에다가 이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애시당초에는 한 200명이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7, 80만 대 그렇게 오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좀 더 오리라고 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옥타운이라든가 뭐 에코촌이라든가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 2의 시즌2로 다 지금 하고 있고 쌍곡, 화양동도 이제 지들이 이제 100억 생태 탐방로 그걸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좀 하고 그러면 아마 계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계산만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군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또 중부 내륙의 중심지고 또 수도권이나 청주권이나 이쪽에서 오기도 쉽고 접근성 좋죠. 접근성 네. 좋고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 산막예깔 주변에 백두대간 휴양 관광 벨트만 만들어지면은 정말 뭐 천혜의 관광 자원이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만 다 개발한다라도 저는 뭐 1년에 1000만 명 온다고는 자신합니다. 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뭐 저출산 또 지역 소멸 이게 또 화두입니다. 괴산군도 이제 군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펼치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나눠볼까요? 예, 아까도 소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가금 면별로다가 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뷰 좋은 데다가 네. 젊은 그 아줌마들을 모시게 해서 뷰 좋은 데다가 지금 보금자리 주택을 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을 져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 월 뭐 한 10만 원 정도 와서 청소비나 내게끔 해서 이제 질러내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도에서 인구 소멸 그 해갖고 우리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가구면에 많이 취하되고 그게 아니면은 보금자리 주택을 짓지 않으면 인구를 넣을 수가 없고 네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계산 가면은 대학원 공짜로 가더라.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장학금을 1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랬지만은 네. 올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중학생도 50만 원씩 줘요. 네. 근데 더 이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장학금을 더 줘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걸 저축을 해놨다 대학 갈 때 등록금을 써라. 지금 뭐 대학생들 뭐 지금 뭐 대학교 다 미달이니까요. 그 이제 저들도 이제 관내 중원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청안에 그 산업단지 그 네페스라는 네.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반도체 관계자하고 중원대학교 관계자하고 제가 만나서 맞춤형 학과를 만들자. 같이 네. 여기 반도체니까 중원대도 반도체를 학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자원을 보충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얘기는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65세 이상의 65세 이상이 37%가 되니까 사실상 내년 가면 38% 된다고 봐요 이제. 아, 네네. 이제 초고령 사회가 접어들었는데. 그렇네요. 네. 그렇게 젊은 분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청년도를 좀 보조를 줘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농업을 시범적으로 줘줘서 네네네. 임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젊은 사람들이 한번 농사를 져봐라 스마트 농법으로다. 그래서 수익이 되고 수익 창출이 된다면 많이 옵니다. 아, 그렇죠.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또. 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다 한번 좀 해보려고. 아. 지금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건 아마 계산같이 지원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하고 네, 농담을 사람은 했지만. 나눴지만, 네. 네, 셋째를 낳으면 5천만 원 줍니다. 계산비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비원도 뭐 100만 원씩 또 주고. 또 양육 보조금도 우리 도내에서 최고 많이 줍니다. 32만 원을 주고 월. 네, 네. 또 올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저소득층 아들이 이제 그 결식 아동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가서 보니까 한 끼에 6천 원을 주는데 네. 지금 우리가 국수를 사 먹어도 7, 8천 원인데. 요즘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끼당 2천 원씩 올려서 8천 원을 8,000원. 주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게 많아요. 유기농 뭐 꾸러미 지원이라든가 또 지금 제가 이제 취임해가지고선 고등학교, 중학교 아침에 이제 무료 급식 해주는데 저때 이제 두 관계자하고만 했더니 친환경 급식은 우리 계산으로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최고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소문이 난다고 봐요, 저는. 네, 맞습니다. 자, 아이들 키우기 또 살기 좋은 괴산군으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중요할 텐데 뭐 아까 주거도 말씀해 주셨고 뭐 문화, 체육, 교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이제 농민도 잘 살아면 돈이 많으면 제 경제도 살아나는 거고 또 귀농 귀촌이나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농사질 수 있는 여건도 군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네. 땅을 우리가 군에서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군유지를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농법을 하나 군에서 하나를 져가지고 견학코스로 만들어보고 이걸 한번 청년들이 한번 임대를 해봐서 져봐라. 그렇게도 좀 져보려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키워서 야 시골 가니까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다 와요. 그렇죠. 또 올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거 여건은 기산에 지금 집이 모자라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LH에서 미니복합타운에 이제 350세대를 행복마을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또 군에서 이제 400가구의 이제 아파트를 또 짓고 그러면 이제 주택난은 해소된다고 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급면에 그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서 늘리는 인원이 한 340명 되는데 네. 이 다 젊은 아이들이에요. 아. 젊은 분들이고.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문화시설이 이제 계산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번에 이제 아트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이제 아트센터 건립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가급면에 뭐 예를 들면 색스폰 동아리다, 뭐 무슨 동아리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제 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아트센터도 짓고 또 여성회관에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도 다시 짓고 또 전통시장 옆에도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려면 우리 계산 읍내에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옆에다가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연장을 하나 놓을 거예요. 네. 그럼 거 와서 뭐 품바도 하고 색스폰도 불고 그쵸, 취미생활 난타도 하시는 치고. 분들도. 네. 그 이제 거 와서 이제 공연을 하면 사람이 모이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제 군에서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어차피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산막에 왔다가 재래시장을 많이 옵니다. 우리 계산에 많이 오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그쵸. 조금 더 그분들의 발걸음을 좀 잡아둬야 되는데 야. 그게 없는 거군요. 가면 뭐 순대 하나 막걸리 한 잔을 먹기라도 만들려면은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걸 만드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문화 공간에다가 하는데 그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땅도 매입하면 아마 금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이제 방송 녹화를 하시느라 또 이제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네. 이제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이제 청바지 차림으로 네. 출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옷이 좀 편하게 입으시면 뭐 부하 직원분들도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조직 문화가 조금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차도가 있던가요?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편하고요. 네, 저도 네. 저 군수 되기 전에는 37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37년을 양복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양복이라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옷이. 불편하고요. 이게 매일 넥타이 마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는 이제 왜 청바지를 제가 입었느냐면 네. 청바지는 사시사철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쵸. 예, 네. 그래서 또 그게 청바지가 이 양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도 되고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청바지는 조직 경직된 문화를 다 파는 데도 있어요. 저 수평적 문화를. 그쵸,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직원들한테는 청바지 입고 아무것도 입고 다니지만은 여직원들은 너무 짧은 건 안 된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바지 입으면서 또 우리 군을 혁신시킨 게 우리가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업무보고를 하면 이게 칼라로 할까 흑백을 할까 뭐 우리 찔이 바쁜 거예요. 솔직히 해서 업무보고 한 장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양식들이 또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라. 네. 그럼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는 요것만 조금 수정해라. 네네. 이건 오케이. 그럼 간단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페이퍼망이라는데 우리 찔이 바쁜 거예요. 결제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그쵸 글씨체, 글씨 크기 뭐 이런 규격을 더 신경 쓰게 되니까 내용보다 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건 이제 휴대폰 메시지나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우리 각 실과 팀을 전국에 다 보냈어요. 그 복지면 복지,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각 부서를 전국에다가 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와라. 네네. 왜 그러냐면 모르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고 배워야죠, 또. 그래서 이제 그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그거를 뺏기다 쓰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우리가 없는 업무를 우리보다 좋은 업무 있으면 갖다 뺏겨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한번 다 벤치마킹을 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제 격이 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권위주의 시대는 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친절도나 좀 높이고 또 제가 이제 민원은 우리가 이제 하면 뭐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조건 이번에 낮춰라. 이양 해줄 거 빨리 해줘라.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날짜 그걸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2분의 1로 단추니까 단축하는 결과 이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절도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공무원의 그 옛날의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돼요. 사실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공무원도 서비스업이고
군민이 없는데 공무원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그전하고는 틀려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렇죠. 뭐 남은 줄 때 벌어서는 한다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네. 괴산군의 이슈 중 하나가 이제 괴산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네. 10월 29일이었는데 이후에 좀 지진 대응 대비 태세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날이 참 10월 29일 날입니다. 네, 잊어버리지도 네. 않는데요. 그때 이제 여태까지 저도 괴산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지진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저 네. 그날 마치 그날이 우리가 10월 29일 날이 괴산군 전공무원 체육대회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네네네. 다 모였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아침에 이제 지진이 울려가지고 메시지가 딱 떠서 제가 나가봤는데 이제 장현에서 이제 저 조곡리라고 충주하고 경계예요. 근데 그 여태까지 한 번도 지진이 안 났던데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4.1리터인데 네. 그거라면 웬만한 이 도시는 약간 좀 부서진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네. 다행히도 거기는 이제 민가가 없고 그 산에서 난 거라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촌집은 흙집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 게 네. 이제 살짝씩 금이 갔는데 전체 피해 본 거는 우리가 한 21가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7건 계산이. 네. 이제 음성서 뭐 3건, 충주서 1건 그랬는데 경미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치 사항으로서는 이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구집도 하고 네. 그날 또 특히나 이제 공무원 체육되는 날이라 공무원들이 일찍 나왔잖아요. 다 같이 모이셨으니까. 다 비상 네. 소집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체육대는 못했지만은 그날 좀 많이 배웠고요 우리가. 그래서 네. 이제 그 지금 기상청에서 우리가 그 후에 또 와서 또 그 기상 관측 장비를 또 갖다 설치했어요. 네. 또 했는데 그래고선 그 후에 여진이 있나 따지니까 여진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다가 이제 지금 뭐 중대 재법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내 이제 낙석이라든가 또 그런 데 한 바퀴 돌고 지금은 이제 중대 재법이 생겨서 아주 전담 팀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뭐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좀 국민들이 좀 놀랐죠, 사실. 네. 없던 게 계산서도 이렇게 터지나. 그렇죠. 아마도 충청국도에서 그렇게 4.1에 터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놀랐을 건데 네. 저는 제가 한번 그 아파트에 있을 때 느껴봤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리다 마는데 지지되는 걸 다 한번 느끼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그 시골 산에서 난 거라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따나라도 그 정도가 났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예. 또 화상회의도 하고 또 대책도 세우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저기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괴산 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CJ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만여 괴산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면연은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으로 새로운 괴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생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괴산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괴산 국민 여러분의 화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 실현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또 응원을 보내주시리라 네,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피플 위드 CJB에서는 송인원 괴산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괴산 만들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